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 예상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시 부인의 연봉과 관련된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김 씨가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년간 연봉이 2,880만 원이었다.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죠. 상당히 좀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 이후부터 수입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그해 2017년 급여가 2,880만 원인데 별도 상여금이 부인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게 5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연봉의 2배보다 더 높은 상여금 금액과 연봉이 합쳐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요. 급여가 5,200만 원인데 상여금이 2억 4,400만 원이 한 번에 주어져서 그렇게 따지면 연봉은 2억 9,600만 원, 거의 3억이 연봉이 되는 거죠. 무슨 상여금이 이렇게 갑자기 2017년, 2018년에 2억 4,400만 원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지금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회사에 유보해 뒀다가 2017년, 18년 세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 취하고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변한봉 변호사님, 이 통상적인 기업에서는 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는데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하나의 해명이 뭐냐면 이 회사 자체가 부인의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회사랑 같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세금만 냈다라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약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다른 주주들에 갈 배당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개인 회사 내지는 가족 회사라고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적당한 세금만 내고 거기다 가져갔다 한다면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단순히 급여가 높아졌다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 중앙지검장이 남편이 취임할 당시에 혹시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가져갔느냐, 상여금이 늘었느냐, 그걸 공격했다가는 사실상 개인 회사고 세금 낼 거 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머스장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2017년, 18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회사와 김모 씨 배우자 예를 들어서 회사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서 매출 증가했다라거나 그런 사정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왜 갑자기 그 특정 회사와 거래가 늘어났느냐, 이익이 많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상여금을 많이 받아갔느냐 그런 식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의혹제로서 타당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급여가 늘었다. 요거는 제가 좀 보기에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런 쟁점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국감 때 윤석열 후보자가 장모님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잔고정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예?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님, 아마 이번 청문회 때도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양측 간에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저 때도 뭐 사실은 좀 그 야당 쪽에서 어설프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요. 근거 없는 얘기로 끝나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렇게 그 장모 문제, 장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니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예. 나오면 어쩌시려고 지금 저렇게 함부로 처가 쪽을 건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야당의 본격적인 검증을 국회에서의 검증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을 통한 검증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조금 어설프게 짚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야당하고 언론이 좀 잘못 짚어서 한번 그 곤욕을 치렀던 경우가 뭐냐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관련해서 황제 특강을 했다.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얼마를 받았으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느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3차례, 4차례 정도의 특강비 받은 것도 강연료 받은 것까지 다시 그걸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못 알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은 걸로 잘못 야당이 짚었다가 한번 곤혹을 치는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윤회 장관 후보자가 세금을 잘 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심적으로 세금 냈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버리는 야당이 돼버려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길 기대합니다. 그게 국회 역할이니까요. 예.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요. 또 지금 방금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체납 사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라고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나 이게 야당이 너무 또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대치당하면 그게 바로 국회 망신. 국회 망신이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야당에서 잘 준비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인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체납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그동안 집이 없어서 재산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걸 납부하는지 혹시 안 내면 자동차세는 문자가 오던데. 문자 오죠. 문자를 안 보내나요? 그런데 하여간 잘 모르고 체납했다고 그러더라도 체납은 체납이니까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지 버럭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높아진 도덕적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도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해드렸습니다.